반갑습니다.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서 진행하는 파생시장은 지금 이번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미국 1월 옵션 만기 일이 1월 20일 날로 끝났죠. 근데 대한민국의 1월 옵션 만기일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1월 옵션 만기일도 상승 천국으로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 어디로 향할까? 1월 2주차 미국의 금융시장이 나스닥이 0.71% 상승, 뉴욕 종합이 0.37% 상승했어요. 왜? 미 달러 환율이 2022년 9월 말서부터 지속해서 하락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 2023년에 들어와서 1월에 미 달러가 하락세가 2022년 상승폭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게 되자 미 달러의 단위로 가치가 측정되는 금융상품들은 오히려 상승세가 강화되고 미 달러가 중간 수준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움직이지 않던 나스닥까지 같이 올라가는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1월 2주차 대한민국 옵션 만기일이 끝났었던 그 주에 여전히 글로벌 선물 시장에서 투자 자금은 상방 베팅으로 이동 중이고, 그리고 글로벌 옵션 시장에서 투자 자금은 과도한 하방 베팅이 진행됐다가 얘도 상방 베팅으로 이동 중이죠. 그렇게 되면서 2022년 01월에서 06월 같이 글로벌 금융시장이 폭락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개의 옵션 시장과 선물 시장의 투기 자금이 하방 베팅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전혀 다른 모습을 2020년 03월 이후와 폭락 이후와 유사한 모습을 만들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미달러 환율이 강세를 나타나게 되면서 금융시장이 폭락했는데 미달러 환율이 왜 2022년 9월 말서부터 하락 추세로 전환되게 된 것인지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죠. 많은 사람들은 2023년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지속해서 올리기 때문에 얘가 미달러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기업들의 경영실적이 악화되고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주식시장의 폭락을 주장하고 있죠. 그렇지만 미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이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것을 모르고 있던 것이 아니죠. 또한 기준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국 경제가 고물가 때문에 경기의 선순환이 안 좋아질까봐 이 고물가를 제어하기 위해서 미국 경제를 더 좋게 살려내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이지 미국 경제 죽이려고 기준금리 올리는 게 아니죠. 그리고 기준금리를 이와 같이 가파르게 올리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2022년 9월에 3분기에 미국 기업들의 파산 건수가 소폭 증가하게 되자 즉각적으로 미국의 중앙은행이 회사채 매입을 통해서 미국 기업들에게 유동성을 공급하게 돼요. 2022년 9월서부터 미연준의 미달러 공급이 진행되게 되면서 미달러 선물은 시차를 두고 9월 말서부터 이와 같이 고점이 낮아지는 거죠. 쭉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조건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것, 이와 같은 미연준의 회사채 매입이 지속되는 한 2023년 기간에 기준금리를 올리더라도 미연준의 회사채 매입이 지속되는 한 폭락 조건이 갖춰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그간의 공개 방송을 통해서 지속해서 살펴왔었죠. 자, 이렇게 되니 대한민국의 1월 16일 선물옵션 시장이 장 마감이 상승세로 마감이 되게 됐죠. 이 315 구간에서 마감이 되게 됐어요. 그리고 미국의 1월 20일 옵션 만기일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오게 된 3일 남은 1월 17일 날 대한민국 장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선물을 팔면서 지수 상승을 지금 억제하는 모습을 1월 17일 날 확인할 수가 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일까? 315 구간에 있던 지수가 312.5로 떨어지게 됐어요. 왜 떨어지게 됐을까? 이 315 구간에 개인들이 지수가 상승하면 돈을 벌겠다는 콜옵션 매수 포지션을 잡았기 때문에 외국인은 개인이 돈을 벌게 되면 자기가 돈을 날리기 때문에 옵션 시장은 내가 돈을 벌게 되면 상대방이 반드시 돈을 날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를 315 구간으로 올리지 않고 이 밑에 구간인 312.5 구간으로 내리게 된 거죠. 그리고 미국장이 이제 열리게 됐죠. 나스닥은 0.14% 상승했지만 S&P 500은 마이너스 0.20% 하락하는 혼조세가 나타나게 됐어요. 미국의 1월 20일 옵션 만기일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2일 남은 1월 18일 날 대한민국의 금융시장이 개장을 하게 됐고, 1월 18일 날 장 마감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선물 옵션 시장 포지션을 분석하게 되면 312.5 구간에 있던 지수 자체가 310 구간까지 다시 또 내려오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왜? 지수의 하단 구간은 302.5에서 307.5 구간으로 변함이 없었지만 지수 상방에 개인들의 지수가 상승할 경우에 돈을 벌겠다는 이 포지션이 310부터 325 구간까지 여기를
가득 채우게 되게 되면서 이에 따라서 3일 2.5 구간에 있었던 국가지수 자체를 외국인이 310 구간으로 끌어내리게 됐죠. 그래서 지수 자체가 밑으로 소폭 내려오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고 1월 18일 날 미국의 금융시장이 개장이 됐을 때 드디어 이제 미국의 옵션 만기 일이 코앞에 다가왔으니까 뉴욕 종합이 마이너스 1.48% 폭락, 그리고 나스닥도 마이너스 1.24% 폭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죠. 미국의 1월 옵션 만기일이 코앞으로 다가오게 되자 글로벌 옵션 시장에서는 이와 같이 하방 베팅이 격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지만 미연준의 회사채 매입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선물 시장은 상방 베팅 포지션이 그대로 유지되게 되죠. 그래서 제한된 하방 변동성이 구현됐을 뿐이 없는 거죠. 그리고 1월 19일 드디어 D-1일이 되게 됐어요. 대한민국의 장을 보게 되면 310에 있던 지수가 312.5로 이동하게 됐어요. 왜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 코앞으로 다가와서 폭락했는데 대한민국은 왜 상승하게 됐을까? 옵션 포지션을 보게 되면 위와 아래를 개인들의 포지션이 꽉 틀어막고 있는 과정 속에서 변화가 생겼어요. 이 317.5 구간에 외국인들이 즐겨 사냥하는 개인의 파란 숫자 사냥터가 만들어지게 됐고 외국인이 매수세를 강화하게 되면서 지수를 위로 올리는 현상이 발생이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1월 19일 날 미국 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옵션 만기가 코앞에 다가왔잖아요. 마이너스 0.96% 하락, 뉴욕 종합도 마이너스 0.51% 하락으로 이와 같이 옵션 만기를 코앞으로 다가오게 되니까 하락하게 됐죠. 근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것은 대한민국의 1월 옵션 만기 일이 상승으로 끝났고 그 배경에는 2022년 9월 말서부터 시작된 선물 시장의 상방 베팅, 달리 표현하면 미달러 환율의 하락 추세의 영향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미국의 옵션 만기일은 어떻게 되게 될까? 어렵지 않죠. 1월 20일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 개장되게 됐고 그 당일날 대한민국의 금융시장을 보게 되면 3일 2.5 구간에 머물렀던 지수가 외국인의 매수세에 의해서 315 구간으로 한 구간 더 올라갔어요. 왜? 여기에 3일 7.5에 외국인이 사냥하는 개인의 파란 숫자가 몰려져 있는 사냥터가 만들어져 있었는데 얘가 1월 20일에는 파란 숫자가 적어지게 됐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매력을 별로 느끼지를 못하게 되게 돼요. 그래서 지우고 보게 되면 금요일 이후에 현재 317.5 구간에 대한 매력도는 저하된 상태예요. 근데 위 상방으로 327.5 위의 구간으로 외국인이 좋아하는 개인의 파란 숫자 사냥터가 열려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320에서 325 이 구간에 개인의 콜옵션 매수 포지션의 변화, 그리고 이 317.5 구간에 개인의 파란 숫자의 변화, 요 두 개가 지수 자체를 위로 갈지 밑으로 가게 될지 얘를 자극하게 되는 변수가 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절묘하게 밑으로 가도 되고 위로 가도 되는 그러한 위치상에서 대한민국의 1월 3주차 장이 마무리가 됐고 미국 장이 드디어 1월 옵션 만기일이 개장되게 됐죠. 근데 결과는 뭐였어요?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미국 주식시장도 상승, 그것도 급등으로 장이 마무리가 되게 됐죠. 그리고 이 당일날 선물옵션 시장의 포지션도 살펴보게 되면 2022년 09월 말서부터 선물 시장은 상방 베팅으로 계속 이동 중, 2023년에 경기 침체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추가 폭락한다고요. 이와 같은 모양이 만들어질까요? 지금 만들어질 수가 없죠. 그리고 뭐예요? 옵션 시장에서 그나마 하방 변동성을 키웠지만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러면 얘하고 얘는 같지가 않다는 걸 명확히 알 수 있고 얘하고 유사 조건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2023년 미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유지가 되게 된다면 미연준은 회사채를 매입해 줄 수뿐이 없고, 그렇게 되면 금융시장은 이와 같은 모양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경제지표 스토리텔링 자료 이용 방법에 관련돼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 접속하게 되면 여기에 커뮤니티를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 주중에 블로그를 통해서 공유드리는 경제지표의 인가 분석 내용들 포스팅한 것들을 여기에다 링크 값을 걸어드리게 돼요. 저희가 운영하는 블로그는 녹색 검색창에다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이 첫 번째 나오게 되는 우리가 사는 세상 바로 보기라는 블로그에 저희가 주중에 경제지표 인가 분석으로 주요한 경제 및 금융 현상들을 간략히 분석한 내용들을 공유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저희 유튜브 채널에 돌아오게 되면 유튜브 채널 경제지표
스토리텔링 우측 상단에 이 화면을 보게 되면 여기에 저희가 운영하는 카페도 링크가 되어져 있죠. 그래서 얘를 클릭하게 되면 저희가 운영하는 카페, 경제지표 스토리텔링 카페에 연결이 되게 됩니다. 좌측 메뉴에서 이 나눔통에 영상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라는 곳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곳에는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되지 않은 좀 더 포괄적이고 깊은 이야기를 다룬 경제지표의 인과분석 이야기들을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